안녕하세요. 알렉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목적이랑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눈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어떤 거를 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연결된 거네?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다른 범주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게 있다.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준 과정이어서 되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일단은 이 목적과 수단,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이유가, 그 인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초반에 했었잖아요. 초반에 영상 만들 때 그 인과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논리 전개라던가, 이것은 이제 언어에 상관없이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사고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볼 때 이제 철학에서 도움을 받는데, 제가 뭐 철학자를 잘 알고 있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공부를 하거나 철학을 보거나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중요한 점이 어떤 범주를 설정해주고, 내가 어떤 지식의 개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만약에 뭐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개수를 배운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범주화가 되고 이렇게 내가 조직을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18세기 때 굉장히 많은 그 이후로 철학자들에게도 사고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하거나 어떤 문장을 내뱉는 것도 판단이나 명제의 일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코디정님의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인과율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이 사고하고 명제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핵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되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결과, 이걸 저는 하나의 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나 결과, 이게 어떤 우리가 관역을 놔둔다거나 aim, 아니면은 target, 아니면 object도 사실은 젝트 자체, 뭐를 던진다는 말이고, 그 이 OB가 앞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눈과 관련돼 있어요. 눈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다. 제가 전에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present, 이것도 눈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앞에 어떤 것이 관역이 놓여 있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발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적과 결과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 거기서부터 인과관계가 나온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그 설득력 있는 말이 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많은 문장들이나 책에서 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말하기에서 통역이라던가 말할 때 어떤 번역 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쳐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영어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인데, 간단해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이 한국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어 문장을
항상 떠올려서 이것을 번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한다기보다는 이 문장을 공부할 때 쪼개보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는 우리 target language 영어든지 어떤 다른 언어로 바꿀 때 더 자동화돼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어가 헷갈리는데 사실 생략돼 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인데 주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주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주어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른 언어로 바꿀 때 어려움이 생기는데, 왜냐면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주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략됐고,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었다. 여기서 수러 부분에 행위라고 제가 이제 주어와 수러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어부는 우리고 수러부는 걸음을 주었다 이 자체거든요. 저는 이제 목적어를 여기서는 지금 딱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더 단순화시켜서 주어부랑 수러부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은 여기서 이제 목적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도록이라는 이런 어미로 인해서 우리 한국어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되게 미묘하게 이 문장 안에서 만들어내서 여기서 되게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조사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차근차근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일단 주어랑 수로부가 바로 붙는 게 좋아요. We added we added fertilizer. 여기서 걸음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명사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뭐 걸음에 대한 표현이 더 구체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막 농업인이시거나 아니면 뭐 걸음이 뭐 화학 비료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나무나 아니면은 뭐 유기농 재료를 섞여서 만든 비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되게 뉴트럴한 어떤 표현으로 그냥 fertilizer를 저는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주어 수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저는 이제 뭐뭐 하도록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ensure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 to ensure the trees grow faster. 잘 자란다는 말 자체를 뭐 faster라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잘이라는 게 되게 또 어려운 번역의 영역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healthi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내가 주어부, 수어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목적으로 간다. 그런 순서를 내가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자동화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는 목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단을 많이 한다. 수단은 우리가 보통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전치사를 가지고 with, by, through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것도 수단이죠. 사용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 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어떤 글을 쓴다든지.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수단을 먼저 뭐 by 뭐 함으로써 우리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기본 세팅은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기본 세팅이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나중에 다루고 싶은데, en이 붙는 단어 ensure, enable, encourage, engage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원어민스러운 문장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원어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또 목적이랑도 관계가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 목적이 결국에는 결과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목적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잘 자라도록 어떤 목적,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지를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조사를, 도록을
잘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그 맥락을 이해한다던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아 이게 지금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나는 인슈어를 쓰겠다 아니면 이제 투부정사의 목적형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 자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영어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글을 보시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할 때는 근데 이게 은연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화돼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캐치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목적과 수단이라는 거를 보는 것이 더 유용한데 근데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계속 독해 능력이라던가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통해서 계속 본인의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읽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듣기 정보 처리 능력도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예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관련된 계속 연결시키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